아침에 일어나 무엇부터 하시나요?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나면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습관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바로 이때 여러분의 뇌 속에서 무언가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희 센터에 오셨던 71세 김정숙님께서는 지난 28년간 똑같은 아침을 보냈습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냉장고 문을 열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찾던 물건이 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무언가를 꺼내려 왔는데 머릿속이 하얗게 텅 비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손주 이름이 헷갈리고 어제 먹은 저녁 메뉴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병원을 찾았습니다. 곳곳에 미세한 경색이 보입니다. 뇌 위축도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3년 안에 혈관성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85%입니다. 28년간 매일 아침 먹던 그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28년간 매일 아침 마시던 그 한 잔 때문이었습니다. 김정숙님은 그날부터 한근고제와 혈압약, 기억력 개선제를 평생 먹어야 했습니다. 가스불을 끄는 것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외출할 때도 보호자가 필요했습니다. 약속도 계획도 자유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김정숙님은 특별히 나쁜 습관이 없었습니다.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했습니다. 그저 우리가 다 먹는 평범한 아침을 먹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드셨을 바로 그 음식들 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첫 번째 원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뇌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뇌에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뉴런입니다. 이것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정보를 주고받으며 우리의 기억과 판단과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잘못된 아침 습관 때문에 이 뉴런들이 하나씩, 둘씩 매일 죽어갑니다. 오늘 1000개, 내일 1000개. 그렇게 10년, 20년이 지나면 뇌 용적의 30%가 사라집니다. 가장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경고도 없다는 겁니다. 뇌세포가 절반 이하로 죽어도 몸은 멀쩡합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뇌가 조용히 썩어가고 있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질병관리청 발표 자료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입니다. 75세 이상으로 가면 4명 중 1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 72%가 자신이 치매 초기 단계인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됩니다.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고 길을 잃고 밥을 먹었는지 기억나지 않으면 그때야 병원에 갑니다. 의사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이미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회복은 어렵습니다. 이제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68세 박동철님은 11개월 전 김정숙님과 똑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혈관 협착 75%, 치매 진행 고위험군, 자녀들은 요양원을 알아보고 본인은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요양원에 계실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분은 매일 새벽 산책을 하고 서예 교실에 다니며 손주들과 바둑을 둡니다. 재검사 결과 뇌혈류량이 62%로 회복되었고 인지기능 검사 점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학회에서 발표할 정도로 놀라운 사례였습니다. 대체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아침 습관을 바꿨습니다. 단 4가지만 바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행동 4가지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약도 안 먹었습니다. 비싼 치료도 안 받았습니다. 그저 아침 45분을 다르게 보냈을 뿐입니다. 그 4가지가 뭘까요? 하나는 여러분도 매일 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는 몸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는 귀찮다는 이유로 건너뛰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편하다고 생각하며 드시는 것인데 사실은 뇌에 독약을 주입하는 행위였습니다. 된장국 한 그릇, 김치찌개 한 그릇, 북어국 한 그릇, 이런 뜨끈한 국물 없이는 아침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식후 커피 한 잔, 녹차 한 잔 없으면 정신이 안 드십니까? 머리 아프고 어깨 뻐근해서 진통제 한 알 습관적으로 드시지 않습니까? 시간 없다고 아침 거르거나 편의점 빵으로 때우지 않습니까? 지금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여러분의 뇌도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박동철님처럼 여러분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아침 첫 45분입니다. 기상 후 딱 45분만 다르게 보내면 됩니다. 이 시간이 하루 24시간 뇌 기능을 좌우하고 이것이 쌓여서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만듭니다. 요양원에 갇혀 계실 건가요? 아니면 손주들과 여행 다니실 건가요? 선택은 오늘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뇌를 죽이는 4가지 아침 습관의 정체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박동철 님이 기적처럼 회복한 그 방법, 아침 45분 황금 루틴을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의학적 근거, 실천 방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10년 후 김정숙님처럼 후회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아침 식탁에는 지금 무엇이 올라와 있습니까? 댓글로 솔직하게 나누어주세요. 저는 31년간 신경과 질환을 연구해온 전문의입니다. 2,3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뇌가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기상 직후 첫 1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73세 윤미경님의 실제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4년간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화장실부터 다녀온 뒤 곧바로 설탕이 잔뜩 든 믹스 커피 3봉지를 뜨거운 물에 타서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단맛이 하루를 깨운다며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습관 때문에 지난 봄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고 일어나서 세수부터 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 믹스 3봉지를 머그컵에 털어놓고 주전자로 팔팔 끓인 물을 부었습니다. 달콤한 향이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절반쯤 마셨을 때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오른팔과 오른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말을 하려는데 입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옆집에 사는 딸이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뇌경색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좌측 중대 뇌동맥에 혈전이 생겨 뇌로 가는 혈류가 60%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지금 당장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반신마비가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미경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34년간 매일 아침 마시던 그 달달한 믹스커피가 뇌혈관을 서서히 막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윤미경님은 입원 중에 신경과 전문의를 만났고 그분으로부터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라는 엄중한 경고를 들었습니다. 퇴원 후 윤미경님은 커피 믹스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대신 기상 직후 따뜻한 결명자차 한 잔을 10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45분 후에 담백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국물간도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5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뇌혈류 검사 결과 혈류량이 85%로 회복되었습니다. 9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빠른 회복은 매우 드물다고 했습니다. 윤미경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따뜻한 결명자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커피는 점심 식사 후 2시간 뒤에만 마십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윤미경님의 사례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뇌의 운명을 바꿉니다. 이 내용이 필요한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도움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뇌는 놀랍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와 직접 연결되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는 그 행동들이 정말로 안전한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공복 커피.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커피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카페인 폭탄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뇌혈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뇌로 가는 혈관들이 갑자기 쪼그라듭니다. 특히 실핏줄처럼 가느다란 모세혈관들이 꽉 조여지면서 뇌혈류량이 38%나 줄어듭니다. 이 순간 뇌는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과 같은 극심한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더 끔찍한 건 도미노 반응입니다. 뇌가 살아남으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마구 쏟아냅니다.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압을 35에서 55까지 폭발적으로 올려버립니다. 치솟은 혈압 때문에 뇌 속 미세혈관들이 하나씩 터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 터진 혈관 주변의 뇌세포는 영원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74세 이순자님의 경우를 보시면 더욱 생생합니다. 22. 연간 매일 아침 공복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용량을 마셨는데 어느 날 아침 화장실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 오른쪽이 약간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뇌 AMRI 상좌측 기저핵 부위에 작은 출혈이 있었습니다. 뇌의 미세혈관이 파열되어 소량의 출혈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카페인에 또 다른 무서운 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교란시키는 겁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 결과 공복 상태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 4시간 동안 뇌의 아세틸콜린 분비가 평소에 40%로 떨어집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과 학습의 핵심적인 물질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이 급증합니다. 66세 최영희님은 매일 아침 블랙커피 대신 달달한 카라멜 마키아토를 마셨습니다. 부드러우니까 뇌에 순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라떼에는 액상과당과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어서 혈당과 중성지방을 동시에 폭등시킵니다. 카페인이 뇌혈관을 수축시키는 원리 치솟은 혈당과 지방 때문에 뇌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경동맥 협착증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뇌로 가는 주요 혈관이 70% 막힌 상태였습니다. 아침 5시부터 7시까지는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자연적으로 가장 높이 치솟는 시간입니다. 이때 커피까지 마시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정상의 7배까지 폭등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 호르몬은 뇌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신경세포를 파괴합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을 분해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4시간이면 카페인이 몸에서 빠져나갔지만 70대가 되면 18시간에서 24시간까지 걸립니다. 아침에 마신 커피의 카페인이 다음날 아침까지 뇌혈관을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상 직후에는 따뜻한 결명자차나 보리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십시오. 최소 45분 후에 식사를 하시고 커피는 식후 2시간 반이 지나서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뇌 건강이 크게 달라집니다. 공복 커피가 여러분의 뇌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무엇을 가장 먼저 드셨습니까? 둘째, 짠 국물로 시작하는 아침, 식사 한국인의 아침상에서 빠질 수 없는 그것, 바로 뜨끈한 국물입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미역국, 콩나물국까지. 우리는 국물 없는 아침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국물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뜨끈하고 짭짤한 국물 한 그릇이 여러분의 뇌혈관에 매일 염분,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69세 정수연님은 평생 부산에서 살면서 멸치 육수에 시래기를 넣어 끓인 국을 매일 아침 2그릇씩 먹었습니다. 시래기가 변비에 좋다며 된장도 듬뿍 넣고 새우젓도 한 숟가락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의사가 놀라서 재검사를 지시했습니다. 뇌 AMRI 결과 대뇌 백질에 수십 개의 미세, 경색이 보였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혈중 나트륨 수치가 정상의 2배였습니다. 의사는 이대로 가면 3년 안에 혈관성 치매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평생 약을 먹으며 살아야 한다는 선고를 받은 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그 국물 한 그릇에는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김치찌개 한 그릇에는 소금 7g,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소금 8g이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이 5g인데 아침 국물 한 그릇으로 하루 권장량을 2배 가까이 초과해 버리는 겁니다. 이 많은 소금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치솟습니다. 우리 몸은 이 농도를 낮추려고 세포 안의 물을 혈관 안으로 쏟아붓습니다. 혈액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심장이 두근두근 빨리 뛰고 혈압이 치솟습니다. 높아진 혈압이 뇌혈관의 실핏줄들을 찢어버립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나트륨이 뇌혈관 내피세포까지 침투한다고 합니다. 믹스커피가 더 위험한 이유 67세 임재희님의 경우를 보시면 매일 아침 짬뽕 라면을 끓여 드셨는데 국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들이켰습니다. 27년간 이런 식으로 드시다가 뇌혈관에 나트륨 결정체가 쌓여서 뇌동맥 경화증에 걸렸습니다. 한번 생기면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싱겁다고 생각하시는 국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역국, 콩나물국, 북어국 모두 숨은 나트륨 덩어리입니다. 특히 시판되는 다시다나 액젓에는 글루탐산 나트륨과 각종 화학 향미료가 들어있어서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런 인공 첨가물들이 뇌혈관 벽을 직접 손상시켜 염증을 일으킵니다. 72. 새홍정미님은 건강을 생각해서 집에서 직접 다시마로 우린 국물만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함정이었습니다. 다시마 자체에 나트륨이 상상 이상으로 많이 들어있거든요. 다시마 5장으로 우린 국물에는 소금 4g에 해당하는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뇌 파괴 습관 둘째, 짠 국물의 나트륨이 뇌를 망가뜨리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나트륨이 뇌혈관 세포 안으로 강제로 침투하면 세포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부푼 세포들이 서로 밀착되어 혈관을 짓눌러 버립니다. 혈액이 흐르지 못하면서 뇌 조직이
서서히 괴사합니다. 죽은 조직 자리에는 딱딱한 반은이 생기면서 뇌가 쪼그라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 국물의 염분을 3분의 1로 줄이십시오. 된장이나 소금 대신 표고버섯과 양파로만 우린 담백한 육수를 사용하십시오. 김치도 흐르는 물에 3번 헹구어서 염분을 빼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 자체는 3분의 1만 드시는 것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아침상에 오르는 모든 국물이 뇌를 조용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야 괜찮겠지만 20년, 30년 이렇게 계속하면 결국 치매와 뇌경색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아침 국물에 소금을 얼마나 넣으셨습니까? 셋째, 물을 마시지 않는 습관 물 없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화장실 가기 싫다는 이유로, 아니면 단순히 습관이 없어서 아침에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뇌에 매일 극심한 가뭄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65세 강수진님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물보다는 음료를 좋아해서 아침에는 과일 주스나 스포츠 음료만 마셨습니다. 물은 맛이 없다고 하면서 하루에 기껏해야 반 컵 정도만 마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갑자기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뇌혈류 부족으로 인한 일과성 허혈 발작이었습니다. 만성 탈수로 인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40%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전체 혈액의 20%를 사용합니다. 뇌는 엄청난 양의 산소와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장기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끈적한 혈액은 가느다란 뇌혈관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아침 공복 시 체내 수분이 3% 부족한 상태에서는 뇌혈류량이 30% 감소하고 인지 기능이 25% 저하된다고 합니다. 밤새 6에서 8시간 동안 우리 몸은 땀, 호흡, 소변 등으로 약 500ml의 수분을 잃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이미 경미한 탈수 상태인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물을 마시지 않고 커피나 짠 음식부터 먹으면 탈수는 더욱 심해지고 뇌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70세 박철수님은 물 대신 오렌지 주스를 마셨습니다. 과일이니까 건강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시판 주스에는 엄청난 양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한 잔에 각설탕 6에서 8개 분량입니다. 이 당분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높아진 혈당은 뇌혈관 벽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결국 당뇨병과 치매의 위험을 동시에 높입니다. 뇌파괴 습관 셋째, 물 부족이 뇌를 파괴하는 과정을 정확히 알아봅시다. 첫째, 혈액 농도가 진해집니다. 끈적끈적한 혈액은 뇌의 미세혈관을 통과하기 어렵고 혈전이 생길 위험이 5배 증가합니다. 둘째, 뇌세포가 쪼그라듭니다. 세포 안에 수분이 부족하면 세포막이 손상되고 신경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셋째, 노폐물이 쌓입니다. 뇌에서 생성되는 독성 단백질인 베타아밀로이드가 제때 배출되지 못하고 쌓입니다. 이것이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상 직후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를 최소 300ml 이상 천천히 마시십시오.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을 자극하니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하루 총 수분 섭취량은 체중 1kg당 30ml가 적정합니다. 60kg이면 1800ml, 대략 물컵 9잔 정도입니다. 커피나 주스는 수분 섭취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뇨작용으로 수분을 배출시킵니다. 물을 마시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2시간마다 한 컵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일어나서 물을 마셨습니까? 넷째, 공복 진통제와 가공식품. 아침에 머리가 아프거나 몸이 뻐근하면 습관적으로 진통제부터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복에 먹는 진통제가 뇌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십니까? 71세 김영숙님은 편두통이 심해서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아스피린 2알을 드셨습니다. 3년간 이렇게 드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가 검사해보니 뇌출혈이었습니다. 아스피린의 한근고 작용 때문에 뇌에 미세혈관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진통제가 뇌를 파괴하는 과정을 아십니까? 진통제의 주성분인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보호 물질을 차단합니다. 이 물질이 없으면 뇌혈관이 쪼그라들어 혈류량이 55%까지 줄어버립니다. 혈액이 안 들어오니까 뇌가 산소 부족으로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건 직접적인 세포 손상입니다.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는 뇌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데 이것이 손상되면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어서 죽게 됩니다. 신장결석이 만들어지는 과정, 죽은 세포들이 쌓여서 뇌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아침 공복에 진통제를 먹으면 독성이 15배로 증가합니다. 69세 최은정님의 경우를 보면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진통제를 드셨는데 위산과 만나면서 더욱 강력한 독성 물질로 변했습니다. 이 독성 물질이 혈액을 타고 뇌에 직행해서 해마 부위의 신경세포를 하나씩 파괴했습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결국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공식품으로 아침을 때우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67세 박선영님의 끔찍한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초코파이와 단팥빵으로 23년간 아침을 해결했습니다. 간편하고 달콤해서 매일 같은 제품을 드셨죠. 그런데 작년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지기능 검사 점수가 정상의 50%밖에 나오지 않았고 뇌 MRI상 해마와 전두엽의 위축이 심각했습니다.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초코파이 하나에는 자연식품의 30배에 달하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이 인공 트랜스 지방은 몸에 흡수되자마자 뇌를 집중 공격합니다. 뇌혈관 벽에 달라붙어 플라크를 만들고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더 끔찍한 건 인공 감미료와 보존제입니다. 고려대학교 의료원 연구에 따르면 70세 노신동님은 매일 아침 햄 4장씩 구워서 드셨는데 햄의 질산나트륨이 뇌혈관을 막아버렸습니다. 이 화학물질이 혈관 벽에 들러붙어서 혈전을 만듭니다. 혈전이 뇌의 미세한 혈관을 막으면 그 부분의 뇌 조직이 썩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통제는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십시오. 반드시 식후 1시간 후에 드시고 가능하면 의사와 상담하여 뇌에 부담이 적은 약으로 교체하십시오.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품으로 아침을 드십시오. 계란, 두부, 현미밥처럼 가공하지 않은 신선한 재료가 뇌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드시는 그 약들과 가공식품이 뇌를 조용히 죽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떤 약을 드셨고 무엇을 드셨습니까? 이렇게 4가지 아침 습관이 뇌를 파괴하는 과정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뇌를 살릴 수 있는지 실천 가능한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기상 직후 따뜻한 물 천천히 마시기 68세 박동철님의 놀라운 회복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1개월 전 뇌혈류 검사 결과 뇌혈류량이 정상의 40%까지 떨어져서 의사로부터
치매 고위험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인지기능 검사 점수도 10점 만점에 4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체념했고 본인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동철님은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아침 습관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기상 직후 따뜻한 결명자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첨보다 약간 높은 온도의 차를 입안에서 굴려가며 8분에 걸쳐 마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에 부담 없이 뇌에 수분이 부드럽게 공급됩니다. 물을 마실 때는 한 모금씩 음미하듯 천천히 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면 위장이 놀라고 혈압이 급격히 변할 수 있습니다. 8분에서 10분에 걸쳐 350ml, 대략 컵 한 잔 반 정도를 천천히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의 온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벽을 자극하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에 화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청아 비슷한 38도에서 42도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손으로 만져봤을 때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면 됩니다. 물을 마신 후 45분 동안은 절대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이 시간 동안 물이 위장을 통해 소장으로 이동하고 혈액으로 흡수되어 뇌로 전달됩니다. 뇌는 이 수분을 이용해서 밤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합니다. 이 소중한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5달 후 첫 번째 검사에서 뇌 혈류량이 58%로 증가했습니다. 의사도 깜짝 놀랐습니다. 9개월 후에는 72%, 1년 후에는 85%까지 회복되었습니다. 만성 탈수가 뇌를 괴사시키는 원리, 치매 진단을 받을 뻔한 상황에서 정상 범위로 회복한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물의 양도 체계적으로 계산해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일 킬로그램당 10ml의 물을 기상 후 1시간에 걸쳐 나누어 마시십시오. 60kg이면 600ml, 대략 물컵 3잔 정도를 천천히 마시는 거죠. 한 번에 많이 마시면 뇌에 부담이 되니까 20분마다 한 컵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마셨습니까? 둘째, 저염 자연식으로 아침 식사하기 72세 서현숙 님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반복적인 일과성 허혈 발작으로 응급실을 4번이나 다녀왔는데 아침 식단을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짠 국물 대신 무염 황태국을 끓였는데 소금 대신 무, 대파, 표고버섯으로만 맛을 냈습니다. 간이 너무 심심했지만 참았습니다. 김치도 흐르는 물에 3번 헹구어서 염분을 완전히 빼고 드셨고 가공식품은 식탁에서 완전히 추방했습니다. 6개월 만에 뇌혈관 협착이 70%에서 45%로 개선되었습니다. 저염 식단이라고 해서 맛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소금 대신 다양한 천연 재료를 사용하면 됩니다. 표고버섯 육수, 다시마 육수, 황태 육수를 진하게 우려서 사용하면 깊은 감칠맛이 납니다. 마늘, 생강, 양파, 대파 같은 향채를 많이 사용하면 싱거운 맛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같은 고소한 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풍미가 살아납니다. 아침 식탁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컵라면처럼 염분이 높은 국물 요리는 피하십시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 육류도 절대 금물입니다. 젓갈, 장아찌, 고추장, 쌈장 같은 발효 양념도 염분이 높으니 조심하십시오. 대신 드셔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계란찜, 두부조림, 시금치나물처럼 담백한 반찬이 좋습니다. 고구마, 단호박, 당근, 브로콜리처럼 자연스럽게 단맛이 나는 채소도 좋습니다. 현미밥, 흑미밥,
귀리밥처럼 가공하지 않은 통곡물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뇌 파괴 습관 네 번째, 공복 진통제와 가공식품 식사할 때는 천천히 오래 씹어 드십시오. 급하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한 끼 식사에 30분 이상 시간을 들이십시오.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도 빨리 느끼고 과식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아침 식탁에는 무엇이 올라왔습니까? 셋째, 커피는 식후 2시간 반 뒤에 69세 장명희님은 더욱 과학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평생 마셔온 아침 커피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타이밍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공복에는 절대 마시지 않고 아침 식사 후 2시간 반이 지나서야 커피를 마셨습니다. 식후 2시간 반이면 음식이 위장에서 소장으로 완전히 내려가고 혈당도 완전히 안정됩니다. 이때 커피를 마시면 공복에 마실 때보다 카페인의 충격이 70% 정도 줄어듭니다. 뇌혈관도 덜 수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도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커피 양도 대폭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한 잔으로 엄격히 제한하십시오. 에스프레소 더블샷, 아메리카노 벤티 사이즈 같은 고카페인 음료는 피하십시오. 대신 디카페인 커피를 선택하거나 커피에 우유를 섞어서 카페인 농도를 낮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커피 대신 다른 음료를 찾는 것도 좋습니다.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결명자차, 둥글레차 같은 곡물차는 카페인이 없고 뇌에 부담도 없습니다. 루이보스차, 페퍼민트차, 캐모마일차 같은 허브차도 좋은 대안입니다. 따뜻한 생강차도 상쾌하면서 건강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공복 커피를 절대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커피가 좋아도 뇌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식후 2시간 반 뒤에만 마시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뇌 부담이 75% 정도 줄어듭니다. 여러분은 오늘 커피를 언제 마셨습니까? 넷째, 약은 반드시 식후에 자연식품으로 식사하기 진통제나 건강보조식품을 드신다면 반드시 식후 1시간 뒤에 드십시오. 공복에는 절대 약을 먹지 마십시오. 음식이 위장에 충분히 있을 때 약을 먹으면 위산과 음식이 약을 감싸서 독성을 3분의 1로 줄여줍니다. 뇌에 가는 부담도 훨씬 적어집니다. 진통제는 가능하면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아플 때마다 약부터 찾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십시오. 관절이 아프면 따뜻한 찜질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두통이 있으면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물을 많이 마시십시오. 꼭 약을 드셔야 한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뇌에 부담이 적은 약으로 교체하십시오.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이 이부프로펜 계열보다 뇌 부담이 절반 정도 적습니다. 하지만 어떤 약이든 장기 복용은 위험하니 최소한으로 줄이십시오. 가공식품은 아예 식탁에서 지우십시오. 햄, 소시지, 베이컨, 햄버거, 피자, 컵라면, 냉동만두 같은 것들은 금물입니다. 대신 신선한 자연식품을 드십시오. 계란, 두부, 고등어, 닭가슴살처럼 가공하지 않은 단백질이 좋습니다. 빵도 조심하십시오. 시판빵에는 설탕, 트랜스지방, 방부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빵을 드시려면 집에서 직접 만들거나 무첨가 천연 효모 빵을 선택하십시오. 현미밥이나 귀리밥이 빵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가공식품을 드셨습니까? 다섯째, 기상 후 45분 황금 시간 만들기 가장 중요한 변화는 45분 황금 타임 만들기였습니다. 기상 후 45분 동안은 절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이나 차만 조금씩 마시면서 몸을 깨웠습니다. 20분 동안 가벼운 맨손 체조와 깊은 호흡을 했는데 이것이 뇌혈류량을 35% 늘리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천천히 몸을 깨우십시오. 누운 상태에서 팔다리를 쭉쭉 펴고 몸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보십시오. 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 후에 침대에서 내려오십시오.
일어나서도 급하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천천히 화장실을 다녀오고 세수를 하고 물을 마시십시오. 이 모든 과정을 45분에 걸쳐 천천히 하십시오. 급하게 움직이면 혈압이 급격히 변하고 뇌에 부담이 됩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심호흡을 20회 정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뇌산소 공급이 증가합니다. 가볍게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맨손 체조를 5분 정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45분 동안은 스마트폰도 보지 마십시오. 텔레비전도 보지 마십시오. 그저 내 몸에 집중하십시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가 아픈지 확인하십시오. 이런 시간이 쌓이면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45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햄과 소시지가 혈관을 막는 이유, 이렇게 뇌를 살리는 5가지 아침 루틴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간단합니다. 물 마시고 싱겁게 먹고 커피는 나중에 야근 식후에 천천히 움직이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실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 긴 내용을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35년간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가장 확실한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 45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45분 동안 여러분이 하는 선택들이 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실 것인가? 물 한 잔을 마실 것인가? 짠 국물을 드실 것인가? 담백한 식사를 하실 것인가? 진통제를 드실 것인가? 자연 치유를 선택할 것인가? 이 작은 선택들이 10년, 20년 후 여러분을 요양원으로 보낼지 건강한 노년을 보내게 할지를 결정합니다. 잘못된 아침 습관으로 그 뇌를 망가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방금 한 말을 반복하고 물건을 둔 곳을 잊어버립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간단한 계산도 어려워지고 길을 잃습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이유 없이 화가 나고 우울해집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식사, 옷 입기, 화장실 가기 같은 기본적인 일도 도움 없이는 할 수 없게 됩니다. 혈액 검사를 하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정상은 10 이하인데 15, 20, 25로 올라갑니다. 20 이상이 되면 치매 위험이 10배 증가합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삶의 질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경제적 부담도 큽니다. 한 달 요양원 비용이 수백만 원입니다. 치매 약도 평생 먹어야 하고 부작용도 심합니다. 반대로 올바른 아침 습관으로 뇌를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맑아집니다. 기억력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감정이 안정됩니다. 혈액 검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약을 줄일 수 있고 병원 갈 일이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자유롭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해외여행을 다니고 친구들과 등산을 가고 봉사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편안합니다. 80대, 90대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당장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둘째, 45분 후에 저염 자연식으로 아침 식사를 하세요. 셋째, 커피와 진통제는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이 간단한 3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뇌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한 달 후면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고 5달 후면 기억력이 좋아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9개월 후면 감정이 안정되고 1년 후면 혈액 검사 수치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최소 5달은 지켜봐야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고 1년은 해야 진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뇌는 회복이 느린 장기지만 한번 회복되면 평생 건강을 보장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장기입니다. 심장이 멈춰도 심폐소생술로 되살릴 수 있지만 뇌가 망가지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죽은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극을 아침 45분만 신경 써도 완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기와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침 습관을 바꾸신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함께 건강한 뇌,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